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충남 서산 가야산의 보원사지 5층 석탑이 보물 지정 62년 만에 국보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산은 인근 마의 삼중불과 함께 국보 2점을 품게 됐는데요. 왜 국보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아름다움을 김다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려 1000명이 북적였다는 서산 보원사터. 화려했던 절은 사라졌지만 5층 석탑의 단아한 아름다움은 그대로입니다. 보원사지 5층 석탑은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 세워졌습니다. 기단부의 사자와 팔부 중상은 1300년 전 통일신라의 숨결을, 네 모서리가 살짝 들린 지붕돌은 1500년 전 백제의 기상이 담겨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우리 석탑의 고유 전개 양식을 한 몸에 품고 있는 겁니다. 말 없는 그 가운데에 큰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서 다가온다는. 이 석탑은 지난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62년 만에 국보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라말, 고려 초 석탑 양식이 담겨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이번 국보 지정은 관련 연구를 촉진시킬 좋은 계기가. 보원사지 5층 석탑은 다음 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보로 확정됩니다. 우리 서산이 지닌 문화유산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개심사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의 국보 승격도 추진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K푸드 열풍 속에 요즘은 우리 쌀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풍을 맞고 자란 인천 강화섬 쌀은 찰지고 밥맛이 좋아 캐나다에 이어 최근 호주 수출길에도 올랐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 들녘 사이로 콤바인이 움직입니다. 노랗게 익은 벼들이 빨려 들어가고 논두렁엔 벼대만 남습니다. 곡물 건조대에서 바짝 말린 나달은 도정을 거쳐 10kg 포대에 담깁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찰진 밥맛으로 유명한 강화섬 쌀입니다. 강화는 특히 전부 다 뺑 돌라서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풍을 거진 다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찰기가 있고 구수한 맛이 있고. 이런 풍미의 강화섬 쌀은 3년 전부터 매년 30톤 이상씩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호주인들의 식탁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올가을 수확한 강화섬 쌀 10톤입니다. 이 쌀은 호주 멜버른으로 수출됩니다. 3천만이 되는 호주 국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인천 식품을 호주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화군은 외국인 입맛에 맞는 신품종 쌀을 개발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인 K푸드 신드롬은 강화 농산물 수출 확대에 큰 호재입니다. 이번 호주 수출을 계기로 강화 섬쌀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화섬 쌀을 비롯한 국내 쌀의 수출량은 2020년 948톤에서 지난해 5073톤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퇴천면은 토마토로 유명한데요. 최근 이곳에서 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맛도 일품인데다 수도권에서 귤을 따는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김승동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팔당호 주변의 한 대형 온실입니다. 푸른 잎 사이로 탐스럽게 익은 감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성인 주먹만한 것부터 탁구공 크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달콤하고 시원하고 맛있고요. 가족들이랑 다시 와서 또 맛보고 싶고. 경기도 광주시는 7년 전 국내산 감귤 신품종 1호인 하레조생 품종을 제주도에서 들여와 관내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현재 7개 농가가 감귤을 생산하고 있는데 너귤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완숙도가 지금 60% 이루어졌는데 이게 다 익으면 신맛이 당도로 바뀌면서 과즙도 많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것을 따서 판매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감귤 대부분은 직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감귤을 직접 따서 맛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맛도 좋고 아주 신선하고 그래서 수도권 시민들한테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에 체험 활동하는 데는 아주 적격입니다. 지난해 생산된 경기도 광주산 감귤 너구리는 21톤. 농가에서는 올해는 이보다 2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전엔 서울에서 너댓 시간은 걸렸던 강릉 등 강원 동해안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하지만 태백산맥이 관통하는 강원과 경북에는 아직도 오지가 많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이곳 지자체들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인 경북 영양군. 맨눈으로도 아름다운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청정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두세 시간 만에 영양 은하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백두대간을 뚫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면 가능합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한반도 등줄기 309.5km 길이 뚫리면 현재 서울에서 4시간 반이 걸리는 육지 속 섬 경북 영양도 2시간 반만이면 됩니다. 영양은 올해 인구가 15,000명 밑으로 떨어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 영양을 포함한 강원과 경북 10개 시군에게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경 지역과 또 내륙 지역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설정이 돼서 특히 남북 구축길이 생기면 부산으로까지 쭉 이어져 물류와 관광 등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문제는 1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어느 정도 교통 수요가 있고 지역별 성장 전략과 적합한 사업들, 요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요. 10개 시군은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하는 등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무안공항이 1년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민과 관광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취항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공항은 지난 2007년부터 국제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선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공항은 1년 가까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역에서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은 과거에 흑자공항이었습니다. 호남 시민들의 이 항공 이용권, 교통 기본권이 제약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국토교통부나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담아 광주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3개 국가를 오가는 임시 운항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800여 미터로 중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고 검역소나 세관 같은 임시시설 설치에도 10억 원 안팎이면 충분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인사증 붙은 해소나 관광업계 그런 경제적 타격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재신청하게 된 겁니다. 1차적으로 국토부가 좀 의지가 있어야.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안전 문제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광주시의 1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다음은 네트 초대석 순서입니다. K푸드, K팝에 이어서 K의료의 인기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CEO들이 의료 서비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민복기 대구광역시 의사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에이펙 CEO 서밋 기간이 운영이 됐는데 그때 K뷰티, K메디컬 서비스 존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좀 어떠셨습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에이펙 CEO 서밋은 21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사회는 K-메디컬 뷰티존을 직접 운영하면서 외국의 VVIP들에게 우리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부 성형, 건강검진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밀한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받았고요. K의료 브랜드의 가치를 한 번 더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이
우리 의료와 바이오의 메디시티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 또 알아보니까 본인이 체험을 하고 또 가족을 데려와서 또 체험을 시킨 그런 일화들도 있었다고요? 예, 아마 첫날, 둘째 날 정도에 이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뭐 리프팅을 받거나 뭐 이런 시술들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동료나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때 이제 저희들 피부과 전문의나 구미대학교 미용학과 교수들 한 170여 명이 이 전체 의료 서비스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특히 관심이 많았는 분야가 리프팅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항노화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네. 이후에 다시 전신 피부 관리나 두피의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와서 받으셨고요. 대부분의 VVIP들께서 한국이 왜 이렇게 젊고 동안인지 네. 궁금해하셨는데 알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또 성과도 거두셨는데 이 지난해를 좀 생각해 보면 의료계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해도 의정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는 의정 갈등이 일부는 해소됐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도 예. 조금 비슷한 문제를 겪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좀 해소를 하실까요?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간 거버넌스를 이제 잘 형성해야 되는데 민간 거버넌스 구조는 우리가 코로나19 초기에 민간 거버넌스 구조가 잘 돼서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19를 초기 방역을 잘했는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예로 사실 우리가 신임 장관이 7월 초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취임했는 김민석 총리가 7월 7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료단체장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이러한 민간 거버넌스를 직접 관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의 채널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는 회장으로 계신 대구시 의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좀 어떤 의미를 가진 기념 행사 같은 걸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저희 80년의 역사는 곧 대구 의료의 역사입니다.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코로나19 초기 때처럼 헌신과 희생 위에서 오늘의 의사회를 세워왔습니다. 내년에는 의사의 자긍심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료를 주제로 8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본과 같은 국내의 학술 교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술 교류와 예술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많은 국가에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국내외 의료봉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캠페인 등을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구 하면 눈에 띄는 게 그 AI 바이오 메디시티 협의회인데 그걸 통해서 좀 의료 산업 연계성이랑 기관 간의 협력을 좀 높이는데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예,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의료 산업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혁신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미 첨단 의료 복합 단지와 대학, 병원, 연구기관이 밀집된 도시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필수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진료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의료 응급 체계 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 필수 의료, 응급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역 의료 기업과 대학과 병원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의료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의사회 활동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하신 의료 봉사나 사회 공헌 활동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의사로서 가장 큰 사명은 치유를 통한 우리가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외 의료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봉사 활동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와 건강 교육, 해외 의료 교육, 그다음 해외 의료진들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의료인으로서 따뜻한 책임을 다하고 싶고요.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뢰를 다루는 일입니다. AI 바이오 메디시티 대구 의료가 세계로 향하는 동시에 우리 시도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 모셨으니까 최근 이슈 질문 마지막으로 좀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의료계와 약계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자 안전을 처음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의약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대한 정부와 의약단체 전부가 국민을 위해서 같이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를 메디컬 시티로 이끌 대구시 의사회의 발전을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